인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남편의 차고에 들어갔지만 익숙한 중얼거림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가 주의를 기울였을 때 그녀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으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기 전에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가 옳지 않다고 느끼고 신호를 무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인어는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래된 거울의 거미줄처럼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짓말의 무게로 얼음이 깨지는 것처럼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일상을 절단하면서 더 넓어졌습니다. 올렉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와 포옹을 하며 우리에게 도전적인 엔진과 어려운 고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는 지친 채 조용히 돌아와 그녀의 질문에 짧고 공허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시간이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함께하는 저녁 식사, TV 시청, 주말 계획 등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작업장에서 추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어는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 식어가는 동안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이미 자고 있었고 아무 말도 없이 그녀 옆에 누워 있었다. 워크숍 방문도 끝났습니다. 전에 그녀는 기름과 금속이 가득한 그곳을 좋아했고 그에게 점심을 가져다주고 서류 작업을 돕거나 그냥 거기 머물면서 그의 능숙한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올레그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고 동료들에게 그녀를 소개했으며 그녀가 그의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더러워요. 있나? 시끄러워요. 집에 있으면서 쉬세요. 그 말은 상상 이상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다. 댓글은 미묘하게 시작되다가 날카로운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곤해. 있나? 지쳐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언제지? 당신은 자신을 차지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서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일의 스트레스 탓으로 여기며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그녀를 눈에 띄지 않고 지루하고 불필요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나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자리가 올렉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가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믿었으며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거리는 심연처럼 커졌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맞나요? 그녀는 정말 엉성하고 매력적이지 않았나요? 그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새 옷을 사고 댄스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렉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외로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시작을 기억했다. 생일, 외모, 추파가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레그는 세심하고 낭만적이며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꽃, 저녁 식사, 향후 계획. 그녀는 가족,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주저없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첫 해는 달콤했습니다. 작은 집, 저축, 그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 작업장. 인어는 청구서로 그를 도왔고 여행과 더 나은 차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올렉은 일에 빠져 그녀를 잊었습니다. 칭찬도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졌다. 그녀는 공허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냥 문제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맹세했지만 그의 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논쟁 끝에 인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울었고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요? 더 중요한 일이 없나요? 그것은 타격과 같았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망가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의심과 환상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를 놀라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가 복잡한 수리를 끝내느라 가게에 늦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버섯을 곁들인 감자튀김과 오이 피클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몸짓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그들이 한때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음식과 물 한 병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레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기계공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의 마음은 얼었다. 차고 안에서 올렉은 낡은 타이어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자동차 후드에 기대어 있는 자동차 부품 판매원 비카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타이트한 옷을 입고 항상 인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비카. 그들은 평온한 20대처럼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진지해요, 올렉. 비커가 다루기 힘든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더 풀어야 해. 일만 하면 인생이 아니잖아. 그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당겨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비커, 당신과 함께라면 최악의 날도 파티가 됩니다. 당신은 나를 격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달리고 벽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어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당신의 인나는요? 비커는 연극적인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회색입니다. 올렉은 경멸적으로 웃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림자, 집, 음식, 일상. 순수한 지루함, 비카는 따라 웃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중에는 포만감을 줍니다. 그들은 생명도 없고 야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냄비와 프라이팬, 잘못 선택한 옷에 대해 이야기할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우리 할머니처럼 옷을 입고 있어요. 올렉이 덧붙이며 기쁨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인어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칼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아니었고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굴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트렁크에서 튀어나온 듯한 저 형체 없는 드레스와 저 헤어스타일. 맙서사, 막 농장에서 막 돌아온 것 같은 얼굴이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독이 묻은 칼날처럼 인나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녀는 항상 추악하고 서투르고 지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올렉이 그녀를 그렇게 혐오스러운 눈으로 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의심하지도 않죠. 비커는 알면서도 웃으며 그에게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핑크빛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올렉은 건조하고 잔인하게 또 다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요. 실제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모습을 어디서 보셨나요? 너무 많았어요. 인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숨이 막혔다. 목에 덩어리가 생겨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홀경에 빠진 듯 천천히 뒤로 물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를 떠났다. 그런 다음 그는 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저녁 바구니가 떨어져 바닥에 감자와 절인 오이가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마치 지옥이 그녀를 쫓는 것처럼 이륙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보지도 못한 채 단지 탈출하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는 고통, 굴욕, 배신으로부터 말이죠. 단 하나의 질문이 그의 머리를 두들겼고 조용한 비명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항상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는 집을 돌보고 자신의 꿈을 지지했으며 자신의 무례함과 나쁜 기분을 참아냈습니다. 그는 창고 일을 도왔고
거친 말과 경멸하는 표정을 모두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보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눈물바다였다. 하지만 그녀가 아파트 문을 지나자 그녀 안에 무엇인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산이 부서지면서 얼어붙은 결심이 탄생했습니다. 눈물이 즉시 말랐습니다. 한때 울어서 부어오른 눈이 이제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으로 빛났다. 그가 도착한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피해자처럼 느껴지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모두가 등 뒤에서 비웃는 작은 회색 쥐가 되지 마세요.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그들에게, 자신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그날 밤 인나는 간신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거기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에 일어날 일의 각 단계를 추적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옆에 단 1초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쾅 닫고 나간다고? 너무 쉽습니다. 너무 예측 가능해요. 그녀는 복수할 것이다. 비명도 아니고 극적인 장면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일을 할 것입니다. 올레그는 그녀를 어리석고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돈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그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실수. 수년 동안 인어는 회계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창고의 재정을 관리했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올렉의 무관심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자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보험, 트렌치. 이제 그는 외과적 침착함으로 각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화를 들고 연락처에서 오랜 지인이자 변호사인 아우케디 르보비시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고 그는 결혼식 전부터 창고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었다. 아우케디 르보비시, 나야. 인어 그가 대답하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울음으로 인해 여전히 목이 쉬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나. 그는 졸린 채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잠시 멈춤. 이혼할 거예요. 반대편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아우케디 르보비시는 반응이 느렸습니다. 이해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해요. 꺼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레그가 여전히 코를 골고 있는 동안 인어는 군사적으로 정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양복, 셔츠, 신발 등 모든 옷을 꺼냅니다. 그는 낚싯대나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누렇게 변한 사진도 잊지 않고 골판지 상자에 모든 것을 쌓아 놓습니다. 모든 것을 현관문 옆 복도로 가져가세요. 그런 다음 화장실에 가십시오. 면도기, 칫솔, 샴푸를 모아보세요. 모든 것을 비닐봉지에 담아 상자 옆에 놓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던 그 남자를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올레그가 깨어났을 때 인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비고 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할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컵을 밀어준다. 마시다. 올렉은 기계공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저합니다. 저기, 있나?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르고 말립니다.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로 밀어냅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귀하의 서명뿐입니다. 올렉이 멈췄다. 마치 폭탄인 것처럼 봉투를 보세요. 무엇? 이혼. 목소리가 끊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죄요. 그는 마치 그의 발 아래 땅이 열린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일시 중지.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렉은 항의하려고 말을 더듬으며 사과하지만 인나는 그에게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떠나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디로? 원하는 곳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녀는 가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올레그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창문으로 향합니다. 그는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거리를 바라본다. 진심인가요? 당신의 목소리는 실입니다. 완전히.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선다. 그의 눈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는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 창고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처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 올렉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내 이름에 있다는 것. 인나가 가늘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는 마치 타격을 처리하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너 일부러 그런 거야? 그는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올렉.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나는 단지 예견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일시 중지. 당신은요? 당신은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인나는 마비된 그를 그곳에 남겨둔 채 떠나간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렉.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빠를수록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그는 1시간 후에 패배한 사람처럼 상자를 들고 떠납니다. 인나는 차에 올라 길 모퉁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본다. 그는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깊은 피로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허함.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녀는 자물쇠 제조공을 불러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 청소회사를 고용하여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세요. 당신은 있었던 일의 흔적을 지우고 싶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우케디 르보비시의 사무실로 갑니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고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정합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감탄하며 지켜본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너.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항상 그녀가 강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녀는 마지막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이것을 발견하고 있다. 이혼은 빠르다. 올렉은 저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죠? 그는 끝났다. 인나는 홀로 남겨진다. 무료. 그리고 동시에 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굴욕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도록 하세요. 그녀는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는 항상 그의 언어였습니다. 수년 동안 인어는 혼란스러운 스프레드시트를 완벽한 보고서로 변환하는 기술, 마치 교향곡의 악보인 것처럼 세법을 해독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험이 아니라 재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재능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은 3주 만에 준비되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수수한 공간으로 벽은 그녀가 직접 선택한 샴페인 색상으로 새롭게 칠해졌습니다. 우아하면서도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문에 걸린 이너 퍼넨시즈라는 간판은 선언처럼 빛났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페인트 냄새와 새 나무 냄새가 좀 더 무형적인 것, 즉 가능성의 향기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너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서게이가 뻗은 손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계산적인 외모를 지닌 올렉의 동생이 예고도 없이 그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녀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표정, 즉 죄책감과 감탄 사이의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진 게 없다는 걸 압니다. 그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렉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걸 해야 해. 폴더 안에는 연락처 목록이 있습니다. 지역기업가, 중소기업 소유자, 서게이가 아는 사람들 중 이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른 휴전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묘사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서류를 넘기면서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인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죄책감을 이해했습니다. 더 나아졌어야 할 누군가의 추락을 목격했을 때 당신을 잠식하는 죄책감입니다. 그는 약속도 원망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몸짓을 지켰다.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충성심은 충성심으로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첫 손님이 홍수처럼 몰려들었다. 소규모 거래자, 회계 오류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친 프리랜서, 혼란스러운 숫자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한 제과점 및 작업장 소유자. 인어는 늦게까지 일하면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고 스프레드시트가 완성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세금을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그는 올렉이 자신의 주위에 엮은 고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올레그의 제국이 카드집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정을 관리할 인어가 없었기 때문에 작업장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에 익숙한 충성도 높은 고객이 경쟁업체로 이동했습니다. 임대료가 늦었습니다. 공급업체는 신용을 삭감했습니다. 항상 집안의 남자라고 자랑하던 올렉은 자신이 한때의 유령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으로 더러워졌고 그의 목소리는 채권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쉬었고 그의 자존심은 패배한 왕국의 깃발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카는 떠났습니다. 드라마가 없었어요. 급하게 포장한 여행 가방과 식탁 위에는 당신은 금을 약속하고 나에게 녹을 주었습니다. 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올렉은 종이를 너무 세게 구겨서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커가 옳았다는 것을 아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정부, 위기, 인나. 그러나 맥주가 그의 생각을 가라앉힐 만큼 충분하지 않은 밤에는 그는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진실은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어는 그가 술집에서 묘사한 회색 작은 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었고 그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무너뜨린 바보였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다. 인어는 몇 달 동안 오래된 작업장의 거리를 걷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GPS가 그녀를 배신했다. 공사로 인한 우회길, 폐쇄된 신호등, 그리고 한때 그녀의 두 번째 집이었던 건물 앞에 그녀는 찾아왔다. 한때 완벽했던 벽은 이제 탄 피부처럼 벗겨졌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찢겨진 명패, 흉터처럼 그의 이름의 그림자만 남았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올렉은 마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린 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재킷, 깎지 않은 수염. 한때 그녀를 밀던 손은 이제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쥐고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인어는 그에게서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증오가 없었습니다. 승리도 아닙니다. 책에 닫힌 장을 보는 사람처럼 이상한 고요함. 살아있어요.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일하고 있는. 그는 열심히 삼켰다. 그의 손가락은 긴장한 어린아이처럼 재킷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저는 사과하고 싶었어요. 말이 이상했어요. 내가 다 망쳤어요. 인나는 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망쳤어요. 이어진 침묵은 짙은 것이었다. 올렉은 공기가 부족한 듯 빠르게 숨을 쉬었다. 아마도 커피. 그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모험을 떠났습니다. 예전처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입술은 미소가 아닌 무언가로 말렸다. 반역자들과 함께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인나, 잠깐만요. 그는 자신의 말에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어요. 그녀는 멈췄다.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렉. 고칠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춤. 끝났습니다. 차에 탔을 때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가만히 서 있었고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였다. 인나는 속도를 높였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